2025년 3월 한국 서울의 한 작은 서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우연히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쓰인 어떤 예언이 담겨 있었고 지금 한국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인들에게 책의 내용을 알리자 그 내용을 전해들은 미국인들은 경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책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리산더 드레이크이며 저는 하버드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항상 서양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고 다른 지역의 역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연구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주셨을 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여기서 특별히 배울 게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역사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옛날 이야기들을 간단히 공부하기 위해 짧은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이미 잘 알고 있는 연구 주제들로 제 마음을 바쁘게 채웠습니다. 위대한 서양 지도자들과 유명한 혁명에 관한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노트북을 바라보며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거의 잊어버릴 뻔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가 단지 낡고 먼지 쌓인 이야기들의 모음일 뿐이며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위대하고 중요한 이야기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잠시 멈춰 서게 만드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활주로에 착륙하였고 제가 내려서서 서늘하고 비 내리는 저녁 속에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니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도시는 밝은 네온 불빛과 어두운 하늘을 향해 솟은 현대적인 건물들로 가득했지만 그 현대적 구조물들 사이에서 옛 전통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고대의 궁궐들이 현대성 속에서 당당히 서 있었고 마치 시간에 침묵하는 증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도시 속을 걸으며 얼굴에 부드러운 이슬비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차갑고 회색빛 도시를 예상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서 옛것과 새것이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통 한복을 입은 연세 있는 분들과 함께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는 즐거운 대화 소리와 맛있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저는 한국 역사가 또 다른 낡은 역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에너지는 제 눈앞에서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붉은 지붕을 가진 고대 사원들과 형형색색의 광고가 붙은 유리 건물들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놀라움으로 가득할 수 있다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마치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이 저마다 이야기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 덕분에 모든 것이 더 깨끗하고 선명해 보였으며 마치 도시가 씻겨 나가고 새로운 무언가를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흥미로운 광경들을 보면서도 저는 단지 몇 가지 사실만 모으기 위해 여기 왔음을 계속 스스로 상기시켰습니다. 여러 날짜와 사건들에 대해 머릿속에 기록했지만 특별한 감정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나다니며 인사하는 현지인들의 부드러운 미소를 거의 놓칠 뻔했으며 그들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양 역사에서 이루어진 웅대한 업적들처럼 담대하고 극적인 역사를 기대했던 제 생각에 집착하며 제 나름의 방식으로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분주한 동네들을 거닐며 시장, 작은 상점, 그리고 옛날 분위기의 찻집들을 지나쳤습니다. 때때로 벽에 걸린 예술 작품이나 전통적인 스타일로 새겨진 나무 간판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빗방울이 가로등 아래에서 반짝이며 드라마틱한 배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은 그 나라가 고유의 생명력과 꿈꾸는 듯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을 그려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제 오랜 고정관념이 옳다고 믿으며 혁신적인 점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살짝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며 한국에서 배운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비 내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어쩌면 제가 특별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약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제 마음은 서서히 한국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어느 비 오는 밤, 저는 좁고 오래된 골목을 천천히 걷다가 그대로 헤매게 되었습니다. 우산 위로 비가 부드럽게 내렸고 젖은 인도는 가로등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큰 계획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조용한 거리를 따라 걷다가 현대 건물들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오래된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비록 여기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것이라고는 조금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런 끌림을 느껴 속도를 늦추고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오래된 종이의 퀴퀴한 냄새와 약간의 향초 냄새가 섞인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차분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배경에서는 부드럽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이는 고전 한국 음악으로 작은 방 안의 역사와 따뜻함의 느낌을 채워주었습니다. 선반에는 먼지 낀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각의 책들은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서울에 왔었기에 한국 역사는 단순히 오래된 사실들의 모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작은 서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저는 곧 서점 주인 배성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성록님은 친절한 눈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연세 지긋한 분이셨습니다. 배성록님께서 저를 보시고 환영합니다. 젊은 선생님. 역사 요즘 좋아하십니까? 라고 한국어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드렸으나 아직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성록님의 다정한 어투 덕분에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선반에 꽂힌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등을 쓰다듬으며 낡은 표지의 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오래된 책들에는 뭔가 마법 같은 느낌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흥분감을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길은 한 권의 특정 책에 멈추었습니다. 그 책의 표지는 많이 달아 있었고 희미하게 보이는 한자가 읽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책이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의 관심을 눈치채신 배성록님께서 다가오시어 이 책은 오랜 세월 잊혀진 책입니다. 조선시대 400년 전쯤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성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언이나 옛 전설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님의 말씀투리에서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점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들이 매우 연약한 것을 느꼈고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으며 필체는 옛날 스타일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문체로 쓰인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구절이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구절은 검은 용이 물과 불을 만나는 땅에서 새빛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으면서 모든 단어를 흡수하려 노력했습니다. 단어들은 단순했지만 강렬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으며 이 검은 용, 물, 불이 현대 서울에서 무엇을 뜻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잔잔한 음악 소리를 들으며 지붕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안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예언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으로 왔었지만 그 순간 작은 경이감의 불꽃이 제 안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보다 한국 역사가 훨씬 더 깊고 풍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작은 서점, 옛 책들과 다정한 배성록님의 목소리에 둘러싸인 가운데 제 마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호기심과 함께 저는 이 신비로운 예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한국에서 배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오래된 책이 지금까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등불의 부드러운 빛과 빗소리 아래에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점의 조용한 한 구석에 앉아 옛 책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페이지들을 조심스럽게 넘기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림을 느꼈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했고 잉크는 바랜 모습이었지만 각각의 단어들이 마치 신비로운 무게를 지니고 있는 듯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게 만든 한 구절에 도달했습니다. 그 구절에는 검은 용이 물과 불을 만나는 땅에서 새빛이 태어날 것이며 하늘에서 태어난 방랑자가 그 비밀을 밝혀 세상을 일깨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단어들이 단지 예시의 한 구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면서 이것은 극적으로 들리도록 쓰인 옛 표현일 뿐입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으면서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 덕분에 거리는 반짝였고 현대 서울의 밝은 네온 불빛들이 젖은 포장도로 위에서 춤을 추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고대 궁궐 옆에 현대 건물들이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책에 적힌 단어들이 바로 제 눈앞에서 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400년 된 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검은 용이 물과 불을 만나는 이라는 구절이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특별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태어난 방랑자라는 표현은 제 내면 깊은 곳을 자극했습니다. 혹시 이 오래된 문서가 이미 시작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순간 충격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각각의 단어들이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예언은 기록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장치와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들, 그리고 현대의 경이로운 신기술들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단순히 옛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미래는 한국이 새롭고 밝은 빛으로 빛날 미래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옛 의심들이 한 줄 한 줄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순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점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이 방이 제게 비밀을 속삭여주길 기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붕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배경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고전. 한국 음악의 낮은 선율이 그 순간의 드라마를 한층 더해 주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며 단어들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옛 텍스트는 단순히 종이 위의 문자만이 아니라 마치 저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충격, 경이로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예언이 현대의 한국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보이는 전통과 기술의 조화로운 춤은 그 예언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바로 그 텍스트에 언급된 하늘에서 태어난 방랑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저에게 신기한 운명의 느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한국 역사에 이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순한 사실들과 날짜들만 공부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대 예언은 제 마음속에 문을 열어주었고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 의심을 품고 이곳에 왔더라도 이제는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임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극적이고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는 이 신비한 예언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보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조용한 서점에서 예언서를 읽은 후
제 마음속에는 강렬한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한국 역사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빛으로 가득 찬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신비로운 단어들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점을 천천히 떠났습니다. 머릿속에는 궁금증과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묘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젖은 포장도를 걸을 때마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교수님 리처드 밀러님께서는 동아시아 역사를 참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셨고 항상 한국과 그 전통에 대해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예언서와 그 신기한 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밀러 교수님께서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와주시리라 믿었습니다. 하루 후 리처드 밀러 교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전화해 주셨습니다. 리산더, 당신은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서울로 가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교수님의 이 말씀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역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깊은 뜻을 이해 주실 분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리처드 밀러 교수님과 같은 작은 서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비는 이미 그치고 서울거리는 가로등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옛 책을 펴고 교수님과 함께 그 옛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눈빛이 설렘으로 빛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리산더, 이 단어들을 보십시오. 이 단어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길잡이입니다. 이 예언은 한국의 정신이 전 세계를 밝게 비출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근처의 아늑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빛이 가득한 그곳에서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각 끓인 차의 향이 어우러져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이 나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리처드 밀러 교수님께서는 한국 전통과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얼마나 강인하고 단합하여 살아왔는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한국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고대의 지혜가 한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예를 들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오늘날의 한국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이 예언은 바로 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미래의 길을 밝게 해줄 것임을 알려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 안에 있던 옛 생각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거와 밝은 미래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으며 교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언서에 나온 상징들, 검은 용, 물불, 그리고 하늘에서 태어난 방랑자의 의미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각 상징이 한국인들의 강인함, 회복력, 그리고 창의력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는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예언서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긴 저녁이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한때 품고 있던 의심과 무시하는 태도는 서서히 사라지고 저는 한국이 단순히 옛 이야기를 담은 나라가 아니라 풍부한 문화와 생생한 혁신을 결합한 살아있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날 밤 카페를 나서며 저는 평화로운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는 뜻밖의 곳에서 진리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한국이 가진 역사에는 깊은 의미와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음을 직접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학자가 아니라 이 놀라운 나라가 지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지식의 탐구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점과 아늑한 카페에서 리처드 밀러 교수님과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가진 후 저는 전혀 다른 경이로움의 마음가짐으로 한국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직접 더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궁궐부터 분주한 현대 도심까지 한국의 다양한 곳들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점에서 독특하고 특별한지 직접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고대 궁궐 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도착하자 궁궐 부지는 아직도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부드러운 빛 아래 붉은 기와 지붕이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돌길과 오래된 나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 길을 걸으면서 마치 다른 시대로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잎사귀가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 속에서 과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감탄을 자아내었고 사진도 많이 찍고 노트북에 여러 가지 메모를 하였습니다. 이 고대 건축물이 단순한 유물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역사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제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화려한 색채, 활기찬 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일, 채소, 그리고 떡볶이와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들을 파는 여러 상점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일에 기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날들, 가족 간의 유대를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하나하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심장은 바로 이러한 일상적인 공동체와 웃음 속에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번화한 서울의 한 현대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센터는 첨단 기기, 로봇, 인터랙티브 스크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고대 궁궐과 현대기술이 만나는 그 극적인 대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는 최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시연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창의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한국이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상상력,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정신을 결합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의 공기 속의 감도는 설렘은 전염되어 저는 미래에 대해 꿈꾸며 이 나라의 정신에 대해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저는 유산과 미래를 향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현지 학자들, 가게 주인들, 심지어 전통음악과 무용을 공부하는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따뜻한 빛처럼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한국이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져 희망과 발전의 다리를 만들어가는 곳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화로운 동네를 거닐다가 저는 작은 공원 근처에서 뛰노는 아이들 무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전통 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임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이 모습이 바로 한국 미래의 밝음을 상징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희망의 전달자로 보였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서점에서 찾은 호기심이 진정한 감탄으로 변해감을 느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현지인들의 인용구, 스케치, 전통과 현대의 성취에 관한 메모들이 가득 찼습니다. 제 한국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모여있는 나라가 아니라 혁신과 공동체 그리고 깊은 역사의식이 살아 숨쉬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난 후 제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경험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각 문화가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새롭게 눈을 뜬 채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새로운 희망은 제 삶과 학문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여러 주 동안 여행하며 배우고 나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대 궁궐, 분주한 시장, 그리고 현대기술센터들을 방문하며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에 배운 것을 다른 분들과 나눌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 예언서의 놀라운 발견과 그것이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 연구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한국이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땅임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신선한 희망의 기분으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책상에 앉아 제 생각들을 차분하게 기록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과 바깥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잔잔한 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며 제가 일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옛 예언서가 담긴 그 책을 떠올리며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글로 옮겼습니다. 그 책에 씌어진 세심한 단어들과 연약한 페이지, 그리고 제 팔을 오싹하게 만든 그 신비로움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친절한 분들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들과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셨는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한때 오직 서양 역사만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제 옛 의심들을 되새겼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많은 경이로운 것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를 밝은 미래와 연결하는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모든 문화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가졌던 무시했던 시각들을 조심스럽게 뒤로하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에 대해 흥분과 기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지역 학생들과 친구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가 짧은 강연을 하며 예언서와 제가 직접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경청하시며 많은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함께 우리는 그 옛 책의 단어들이 어떻게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검은 용, 물, 불의 상징들이 어떻게 강인함, 단결, 그리고 변화를 의미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습니다. 그 토론은 매우 생동감 있었고 저는 젊은 세대에게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한국이 세계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학 학술대회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와 학생들 앞에서 제 연구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매우 설레었습니다. 학술대회 당일 저는 무대에 올라 군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얼굴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묻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처음 의심으로 가득 찼던 시절부터 숨겨진 예언서가 제 눈을 뜨게 한 그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예언서, 그리고 리처드 밀러 교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아름다운 장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학술대회장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고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분들께 다양한 문화 속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단순히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여행이 저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과 지식, 배려로 가득 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맑은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물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역사와 현대 생활이 만나는 이곳의 깊은 연결을 느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내일에 대한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모든 문화마다 고유의 이야기가 있으며 때로는 가장 뜻밖의 발견들이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미래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국은 중국에 비해 인구나 영토 면에서는 작을지라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빠른 발전 속도는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책임감과 뛰어난 사회 시스템은 어느 나라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아시아나 세계의 중심임을 당당하게 주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사회 시스템과 안전한 치안 환경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주위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눈부신 발전, 그리고 고유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